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참 쌀쌀해도 낮에는 따스해요. 오늘 특히 기온 많이 오르면서 봄이 왔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15일까지 여의도에서는 벚꽃놀이가,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뭐 평일도 좋고 주말에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벚꽃놀이 한번 오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시장의 봄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저희 전략 좀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궁금한 것들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둘 거고요. 02-797-0300번은 문자 번호입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네. 봄이 오는 것 같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진짜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그러한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네. 오는 7월 말에 LTV, DTI 규제 완화 조치가 뭐 시효가 완료될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이게 뭐 1년이 더 연장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에 1년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일단은 주택 시장의 분양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 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 정책이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건설사를 위한 정책임이 틀림이 없는 게 미분양 주택이 전부 다 분양이 다 돼버렸죠. 할인 분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장을 꾸준히 유지해 가고 싶은 어떤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2만 세대 이주와 여러 가지 연결시켜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다. 이것이 계속 가서 프리미엄이 뛴다. 뭐 1년, 2년 단타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LTV나 DTI나 LT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양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시장이 아닌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도 좀 고려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의 변화 사항들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꼽아드리고 있고요. 뭐 관련 뉴스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뉴스들 다 취합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전화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본 번호 있죠?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 네. 그 삼성 푸른마을 25평 아파트를 네. 보유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언제쯤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일원동에 있는 삼성 푸른마을 아파트. 푸른마을 아파트. 알겠습니다. 예. 언제쯤 팔면 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혜선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삼성동 푸른마을 아파트 갖고 예. 계신 지 좀 오래되셨나봐요? 아니면? 네네. 네, 오래되셨군요. 이게 지금 그 일원동이 수서 일원이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뭐 향후 전망 바로 내놓으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팔고 다른 걸 분양을 받아볼까 해서요. 다른 거를. 예. 지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이 꼭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아마도 평당가가 한 2,400대 지금 몇 평대라 그러셨죠? 25평이요. 25평 매가가 지금 이제 그 4억 7천? 어느 정도 합니까? 매매가가 25평이. 25평이요? 지금 저기 부동산에서는 저기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래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25평 아파트 6억. 예. 6억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뭐, 일원동 이런 곳은요, 현실적으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강남에 대한 인프라를 다 받아먹는데,
아파트 가격은 유일하게 뜨지 않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6억 정도도 시세를 했었어요.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전년도도 뭐, 이렇게 아예 가격이 빠져있던 상태는 아니라서 그렇게 오른 가격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달라진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따 팔겠다, 그리고 내놓지를 않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 수서 이런 자체의 어떤 개발 라인이 잡혀 있는 데다가 한전부지 연결고리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 수서 자체적인 개발도 있고 전철역도 뚫리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가져가야 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평당 2,400이면은 사실은 뭐 지금 가락이라든가 뭐 다른 곳에 뭐 만약에 강남의 어떤 개포지구가 평당 3,000대 분양을 할 건지 어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재건축을 바라보기엔 94년도로 한참 멀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냥 수요자층, 실입주자들이 그냥 실수 없게 들어갈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있다가 수서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 라인이 있으니까 뭐 2,500대, 600대까지는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하시기엔 좀 아까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계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 봐서 좀 이때다 싶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매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신규 분양을 요즘 아파트 입주권이 난립니다. 지금 시장이. 네, 네. 뭐 사신 분들도 가격이 뜨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프리미엄이 뜬 가격을 보시게 되면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나 분담금을 합치게 되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가로 봤을 때 정상가가 한 8억이고 일반 분양가도 한 8억대다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을 1억을 주고 사시게 되면 이미 9억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그것을 사가지고 9억보다 더 뜰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또 사주는 건데 이미 다 뚜껑 열린 상태에서 입주할 때쯤 9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어떤 입주권에 대한 지금은 이제 가락이라던가 뭐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지역을 좀 예상을 들어드린 거고 어떤 입주권이건 프리미엄은 뛰긴 하지만 바람 투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거 지금 좀 늦으신 분들도 많고 기왕에 들어가셨다면은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고 나오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적당히 뜨면 휙 나오셔야 되는 게 5년 후에 보통 다 입주들을 하게 되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거품이 쏙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팔아서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괜찮으니까 일단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신축하시는 거 지금 들어가신 피 많이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분 입장에선 좀 늦으셨어요. 분양시장이 화랑이고 분위기 좋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어서는 또 실패가 될 수 있을 공산이 크니 이거 정말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작년 8월에 예, 완공에서 입주된 하곡 3주구 재건축 예. 2,700세대 강서길 스테이트 네네. 33평을 일반 분양으로 6억 6천으로 구입했는데 이거를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갈 상태라서 매도 시점과 예. 그다음에 앞으로의 강서 지역 전망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주변 지역의 전망은 괜찮은 곳인가? 또 가지고 계신 물건에 대한 평가도 받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도도 돼야 될 상황이라서. 그럼요. 네네네.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인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왜 또 이사를 못 들어가게 생기셔가지고 또 참 안타까운데. 네, 사정이 돼서. 아, 그러셨구나. 자, 지금 힐스테이트가 대형이 지금 미분양이 돼가지고 할인 분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만 뭐 일부 세대가 그런데. 예, 꽤 돼요. 일부 세대보다는 55평 단지가 지금 평당 2천만 원대. 그러니까 특이하게 30평대나 50평대나 똑같이 2천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55평대가 지금 이제 21% 할인을 해가지고 전체 분양가의 지금 79%의 지금 물건을 내놓고 있고, 그 힐스테이트가 6억 6천이면 분양가거든요. 이게 평당 2천만 원씩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역 1등이 이 마곡지구로 바뀌거든요. 지역 1등이. 그러니까 강서 힐스테이트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곳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의 지역 1등이 마곡지구로 바뀌니까 마곡지구가 자리 잡히기 전에 우정산 힐스테이트에 계신 분들은 1,500에서 1,700대 가격선을 받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1등이 마곡지구로 돌아갔고, 지금 힐스테이트는 2등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1등 지역보다도 또 높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에서 1년 동안 여기가 1등이야 라고 잡고 간 게 1년을 지금 유지하고 간 거예요. 지역 부동산 전체가 한 소리로 떠드니까 그게 1년 동안 유지를 해 갔지만, 사실은 평당 2천이면은요, 마곡지구에 분양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 시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2만 세대가 이주를 하면서 주택이 부족한 시점이니까 요때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분양가가 할인을 했을 때 1,600대 대형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하는데, 사실상 1,700대 대형을 또 마곡지구에 49평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위치나 뭐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도 있고 굉장히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읽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시장이 더 뚜껑이 열리면 그게 좀 이등일이 확실히 됐다 그러면은 가격이 외려 많이 안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2만 세대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걸로 2천만 원이면 꽤 센 편이에요, 지금. 네. 6억 2천을 분양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가격이 빠지셨군요. 예, 지금 6억 6천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 그렇죠. 제 얘기가 지금 그대로 맞고 있는데, 자, 6억 6천이라 그러면 얼른 파시라고 그랬는데 이미 또 빠지셨어요. 자, 이게 계속 올라갈 일은 마곡지구에 치여가지고 없는데요.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차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한번 보세요. 계속 이주 세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택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시고, 만약에 상황이 좀 아니다 싶으면 뭐 1, 2천 손해보고 매도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또 차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셔 매도하시는 게 더 올라갈 만한 내용은 크게 없어요. 2만 세대 밖에는. 지금 현재 6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 1,000만 원 정도는 다시 조금 회복할 수 있어요. 세대수가 계속 이주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그 공항대로 이렇게 하이웨이 주유소 네네, 있어요. 네네. 동도 센트룸이라고 예, 있어요. 예. 6평짜리가 있어요. 2013년 1월에 입주했는데 예. 그거는 앞으로 그 강서지구의 그 오피스텔 공급량이라든지 또 이런 거 뭐 PIR 지표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강서구청 하이웨이 주소 옆에 강서구청 있던데 거기 대로가 중간길 얘기하시는 거죠? 동도 센트리요.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소 옆에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죠? 1억에 받았습니다. 1억에 받으셨어요? 네. 조금 넓은 평수인가? 지금 시세가 한 9천 갈 텐데. 예, 그렇죠. 예. 지금 500에 4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시죠? 1000에 45 정도. 1000에 45. 1000에 45만 원. 자, 이 일로 따지면 융자 없이는 한 6%대, 융자를 끼시게 되면은 한 8%대. 공실은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먹기에는 괜찮은데 더 이상 차익 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안타깝게 한 돈 1천만 원 빠졌는데 그것은 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차익을 더 바라신다 그러면 과감하게 갈아타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월세만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혹시 마곡 지구에 33평의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33평 공급량이요? 네, 마곡 지구. 네. 전체 아직 분양도 안 한 데가 있어서 그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아마도 33평을 이제 마곡에다 살지 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너무 모양이에요. 많으면 프리미엄이 안 뛸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네. 마곡지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피만 많이 주지 않으신다면. 네, 네. 이게 맞나 적나 이거를 또 우리 시청자님이 가늠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전화 주세요. 네. 물어봐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느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는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아이츠 24평 거주자인데요. 네네.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좀 평수를 넓혀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또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전망도 알고 싶고, 아파트 예. 더 넓은 평수를 전세로 가는 게 좀 맞는 건지, 단지 네. 내에서 예, 평가가 좀 더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그래서 아니면 뭐 조금 팔고 다른 쪽으로 가서 조금 시세가 저렴한 곳에 넓은 평수를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고민 많이 하셨네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열어두고 계신데요. 저희 신하선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 약수 신당동 그러면은 그 지도상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어디를 가도 30분 내에 다 가거든요. 위치도 네. 되게 좋은데 이제 이 약수 아파트가 지금 네. 이게 복도식에다가 연식이 이제 뭐 한 네. 90년대, 99년대 네.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요걸 이제 큰 거를 또 사야 되냐, 아니면 전세로 머물러 있어야 되냐, 아니면 작은 걸 가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보시게 되면 지리적 여건이나 뭐 여러 가지가 괜찮고 지금 네. 2만 세대 이주 때문에요. 지금 그 특히 이런 지역은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더 많이. 지금 네.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로얄층 뭐 3억 9천대 20평대는 그리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3억 9천대 그 네네. 전에도 3억 9천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여기가 조금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중구나 신당동은 빌라 시장이지 아파트 시장이 아니거든요 예, 네.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곳을 전세로 더 넓은 거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네. 요거를 머무르고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네. 고민이신데 전세로 지금 가시려고 그래도 전세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주 급한 건 아닌데요. 네. 저희 그러니까 24평을 전세 놓고 네. 다른 데로 좀 전세를 넓혀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게 24평이 더 오를 가망성이 있으면 네네네. 아파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어떤 현상이 네. 생기냐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의 24평이 뜨면요, 그 네. 큰 거 33평도 같이 뜹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를 하실 거면은 똑같아요. 둘이가. 네. 똑같으니까 대신에 그게 있어요. 지금처럼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부족할 때는 네. 초이스할 게 없어요. 있으면 그냥 사야 되는 거고 네. 시장이 한 5년 지나갖고 다 재입주 해가지고 뭔가 구멍이 날 때쯤이면 네. 골라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힘드시더라도 좀 버틴 다음에 5년 있다 사시던지 그거 33평 뜰 때 되면 내 것도 떠 있으니까 네. 한 군데서 움직일 거면 크게 고민할 건 없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전세를 더 그러면- 넓게 가시더라도 네네. 나중에 이제 매입을 하시더라도 네. 그 아파트 소형 아파트 뜬 만큼 같이 뜨고 떨어진 만큼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세를 그러면 가셔도 되고 뭐. 아, 그럼 지금 요새 여기가 더 전망이 가지고 있을 전망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매도하고 이 지역이 조금- 뜨는 게 아니라요. 네. 2만 세대 이주로 인해 가지고요. 네.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뜨는 거품은 거품이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 5년 있다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5, 6년 있다가 이 네. 물건에 대한 뭐 특별한 A클래스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네, 아. 크게 지역적으로 그냥 저렴하게 싼 가격에 현실적으로 그냥 살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매도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괜찮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매도하셨을 때는 또 네. 대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 사셔야 돼요.
왜냐면 그럼 매도하고 한두 달 사이라도 가격이 떠버리면 못 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아이 네. 교육이 있어가지고요. 팔고 나서 다른 데로 아예 갈 수도 없고 또 중심부 중에서 이렇게 싼 아파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살라 그랬는데 없었다. 이랬을 때는 낭패거든요.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핑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네. 자, 자녀분들, 네. 자녀들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접수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4485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마포구 용강동 쪽 빌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강과도 가깝다고 해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용도로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딱이에요? 네, 딱으로. 당장 할까요? 네. 자, 네. 그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 개발이 안 되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자양사동입니다. 자양사동은 조금 투자 금액이 이 소비자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한 1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도 한 10년 버틸 만한 지역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A클래스 지역이 용강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용강동 중에서도 주변이 다 아파트 개발이 됐는데 혼자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GS건설에서도 하려다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미끄러진 곳인데 그쪽에다 투자를 해두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은 보통 5천대 이상 넘어가지 않게 투자해 두실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단타가 아닙니다. 10년 가져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이번 11월 달에 한강변 발표가 하게 되면 잠깐 동안 번쩍하고 뜰 수도 있는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일부러라도 10년 가져가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강변 투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1등 투자, 중공업지 투자, 그 다음에 한강변 투자, 그 다음에 관광이랑 연결되어 있는 수요자의 레벨이 높아지는 곳, 중구나 아니면은 송파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 중에 1등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가격을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선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신 대표님 예전에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네네. 용강동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예, 예. 괜찮아 이러면서 자양동 그때도 말씀을 해주신 네, 게 맞아요. 기억나거든요. 이미 그때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신 분들을 움직이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 예.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을까 싶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흐름을 손을 안 탔다 그래야 되나요? 예,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손이 다 타고 나면요 가격을 또 많이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만 알려드리는 네.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전략은 더 이상의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움직이셔서 높은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얘기들요. 저희가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정 체크해드릴게요.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4월 11일 토요일, 4월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렇죠. 예. 지난 겨울에 이 추운 날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그런데 많이 이제 오셨죠. 날도 풀렸겠다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좀 오시죠. 해보게 근데 되는데요. 지금 보통 다 아파트 입주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근데 많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외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정말 네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겠다 싶은 게요. 저도 이제 관심 가거든요. 저는 투자의 마이너스 손으로 불려요.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정말 틈새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여기가 괜찮다, 저기가 네.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 계획과 연결돼 가지고 관리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를 지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5년 전의 이야기와 10년 전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현실하고. 그러니까 투자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적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네네.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제 노하우니까. 오셔
해봐야죠. 대표님 뭐. 자신 있으세요? 방송 중에 절대 풀지 않으시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무료 세미나 토요일, 월요일 매주 열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 오늘 네.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77-6394번입니다. 약으로 전화주시면 매물에 대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세요.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매물 저희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주목해 주시고 잘 따라와서 좋은 매물들 한번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이내훈 소장님,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 위치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암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은 불량 원룸이 공급이 적고요. 이 암사동 지역은 계속적인 성장에 따른 이 풍부한 임대 수요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법 강화에 따른 이 추가적인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잠시 후에 분리형 암사동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매물 중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손은경 이사님 매물이고요.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서울에 많은 큰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 바로 용산구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는 잠실, 제2롯데월드를 비롯한 많은 또 개발 호재가 있고 향후의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방이동에 물건하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효창동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개발로 인한 또 한강 종합개발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큰 기대 가치를 갖고 있는 효창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 한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송파구로 가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 8호선 잠실역 그리고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이고요. 자, 방이동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 갖고 있나 이거 먼저 챙겨드릴게요. 포인트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향후에 교통망이 좋아짐으로써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곳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전철 교통망은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이제 버스나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잠실역이나 석촌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2017년에 9호선 3단계 연장이 되면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송파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전철 노선이 생김으로써 인한 기대 효과와 향후 그러한 기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송파구에는 지금 제2 롯데월드 한참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내년 말쯤 완공, 123층이 전체 다 올라가서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상주 인구만 2만 명 이상의 유발 효과가 나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주변에 본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심지 내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녹지 공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공원과 그다음에 석촌호수, 백제고분 등 많은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내에서 운동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운동복과 운동화만 준비하면은 주변에서 운동이나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또 더군다나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쾌적합니다. 이렇게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고 거주하시고 애들 키우시기에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장점 좀 더 꼽아드릴게요. 그냥 잠실 안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전철망이 향후에 새로 9호선 개통이 되면서 내후년이죠. 2017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송파역이 생깁니다. 지금은 버스를 이용을 해서 2호선, 8호선 환승이 되는 잠실역이나 8호선 석촌역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도로망으로 본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제 올림픽대로나 잠실대교가 있고 또 좌측으로는 송파대로가 있으며 주변에 오금로라든가 백제고분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 차량으로 10분에서 20분 대면은 강남 도심권의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도로망이 좋고요. 또 주위에 이제 아산병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롯데월드죠. 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쇼핑을 할 수 있는 타운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 43만 평 규모의 올림픽공원과 그다음에 백제구분, 그다음에 석촌호수 이런 주변에 생활환경, 그러니까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학교로는 방위초등학교나 주변에 방산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좋고 또 가까운 도보 3분 거리에 방위시장이라고 합니다. 재래시장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분들이 장보기에도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서 생활하기와 교육하기도 좋고 향후에 교통요건 개선으로 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교통여건 얘기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발 호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지금은 9호선 2단계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코엑스까지 가는 건데 이제 3단계 개통되면 여기 매물 위치까지 뚫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도보로 한 4,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빠르시다면 3분까지 되겠죠. 도보로 4, 5분 정도 거리에 송파역이 생기기 때문에 9호선을 탄다 그러면은 강남 도심권까지 직근이 10분이면 가능하고 또 서쪽으로는 여의도와 그다음에 김포항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강동구 보훈병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좌우로의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입지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2롯데월드 이제 내년 말이 완공 예정입니다. 무려 555m 높이 123층으로 123층의 높이가 될 건데요. 그러면 완공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급부상할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잠실을 위주한 송파구가 되겠고 또 향후에 인구 유발, 직장인들의 인구 유발 효과만 해도 한 2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주변에 이제 송파구에는 또 많은 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 법적타운의 조성, 동남권 유통단지와 물류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바로 옆에는 또 KTX 역세권 개발이 또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지역이 2, 3km 내에 있다. 그래서 임대 수요나 향후에 매매 수요가 충분히 이루어질 지역이고요. 더욱이 이제 이 송파구는 강동구와 강남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양옆의 구와 그다음에 송파구에서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지금 또 한참 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 이주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면서 파급 효과가 오고 있고요. 또 송파구에는 잠실주공 5단지가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강동구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약 6,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서 직선 거리로 2km에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둔촌주공도 본격적인 이주 수요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이주 수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재건축의 이주 수요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호재들 머금고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매물이에요. 이제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준공 완료되게 된다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지상계 6층 중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 위로 이동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9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 놓거나 또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요. 투룸이면서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아주 잘 들어오고 1층엔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 굉장히 강화했고요. 1층에 필로티 주차장으로서 주차하기 굉장히 편리하시고 또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도 굉장히 여유롭다. 그리고 전문 임대 관리 업체가 임대 및 또 건물 관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해 놓고 관리하시기 아주 편안한 매물입니다. 네, 가격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잠실에 나의 이 투자처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소액 투자로서 하면은 이제 전세 감안한다면 3천만 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매매가는 2억 6천입니다. 2억 6천만 원. 그래서 전세는 2억 3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투자가 가능하고요. 대출은 1억 7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하신 다음에 월세로서 보증금 3천에 월 85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이자를 다 감안했을 때도 약 연 8%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할 점도 챙겨주셔야죠. 매수하실 때 요것만큼은 주의하자.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건데요. 일단은 현장에 가셔서 건물은 없으니까 입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주변의 시세와 본 매물의 시세 한번 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입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물의 도면, 그다음에 향과 그다음에 층도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투자로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왕 투자에 나설 거라면 이 모든 것들 점검하셔야죠. 첫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방이동 매물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내우 소장님의 매물 열어볼 거예요. 조금 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는 걸어서 9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암사동 매물 한번 볼게요. 추천 포인트 어떻게 저희가 염두를 해두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는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그러니까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암사역 초역세권입니다. 뭐니 해도 투자 금액이 작아도 가능한 점인데요. 실투자비가 1,500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시에는 이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하는 곳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이 직장물의 출퇴근 거리 부분입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본 매물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암사역에서 이 잠실역까지 지나 문정과 수서역이 총 8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그 고덕상업 업무지구와 8호선 노선 연장까지 이 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 매물지는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꼬박꼬박 월세도 잘 나오고 공실이 없다는 것이 그 넘버원 매물입니다. 이런 측면에 보시면 최고의 투자 가치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이 고덕하고 둔촌, 그다음에 천호, 그다음 개포 재건축 단지들이 앞으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약 3만여 가구가 이주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3만여 가구 중에 대부분이 70%가 세입자입니다. 대부분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암산호동하고 천호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물이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보기 드물게 이 지역은 집값하고 특히 전셋값 이 비율이 서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워낙 높은 지역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봐요.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 정말 편리한 건지 주변 생활시설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네, 여기는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1인의 생활의 편의성이 높고요. 인근의 재래시장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 대학병원, 강동 경희대, 서울 아산병원은 물론이고요. 지하철 8호선, 2호선, 9호선, 5호선을 이 한승역이 암사역까지도 가능한 초역세권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서는 5호선이면요. 잠시까지 4정거장이고요. 지나서 문정, 그다음에 수서, 강남, 여의도, 강화문 등 주 서울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이 올림픽대로하고요. 천호대교, 암사대교, 그다음 외곽수단도로, 상일 IC 등 이 도로 교통망까지 잘 갖춰져 있어 앞으로의 더욱더 편리한 이 서울 전 지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대교가 이 개통으로 인해서 동북권 쪽으로 이동 여건이 개선되어짐으로써 인근의 그 유동 인구가 풍부해지고요. 주변 상권의 개발로 인한 이 프리미엄을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이 녹지율이 상당히 높고요. 10개가 넘은 이 공원과 암사 유적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유해 시설물이 없는 최고의 쾌적한 주거 환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강다리에 있는 지역들은요, 풍부한 이동 인구하고요, 부촌이라는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암사동 한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 강남북의 주요 그 부촌들이 대부분이 한강다리와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 때문에 요즘 이주 수요, 전세값 상승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재건축 단지 그 주인공들이 이 임금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덕하고 둔촌, 천호, 그다음에 개포 재건축 단지들이에요. 강남구도 지금 강남 못지않게 지금 앞으로 7년에서 10년간 이 3만여 가구가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풍부함으로써 미래 가치가 높고요.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암사동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 인프라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으로 인해서 이 이동 인구가 증가할 지역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또한 2015년 말에 고속철도 출발역인 KTX 수서역은 하루에 약 4만여 명이 이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역과 함께 철도의 또 다른 중심역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덕지구가 더불어 강일지구의 인근에는 산업단지로 풍부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덕 업무복합단지, 첨단 업무단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 인접해 있어가지고요. 6만 9천여 명 가구가 상주하면서 근무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로 인한 이 이동 인구가 증가할 지역이라고 보시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살펴드릴게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꽤 건물이 좀 높이 올라가요. 실거주 목적은 물론이고요.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건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2015년 11월에 준공에 될 다세대 불량 주택 원룸입니다.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암사역은요, 1분 거리인 이 매물은요, 실면적이 28.29제곱미터고요. 약 8.5평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8세대이고요. 총 8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로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요. 그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참 좋습니다. 그 불량 원룸은 무엇보다 이 수납 공간 확보 부분인데요. 에어컨하고 세탁기, 그다음에 냉장고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하고요. 공동 전기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시스템, LED 전등, 천장 아파트처럼 편리하게 관리인이 상주되기 때문에 다세대처럼 관리비를 유지할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 비중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교집합으로 수학적으로 물어보면 이 교집합이라고 있죠. 이루어진 것이 저평가된 곳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 바로 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암사동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그래 전세가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전환하실 경우에는 2천만 원에 65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순수의 이익이 한 380만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수익률은 한 10% 예상하실 수가 있고 실투자비가 3,100만 원입니다. 거의 은행보다 안정적인 금리라고 보시면 될 매물입니다. 암사동 매물 점검하고 왔는데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점검해 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장치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그 현장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볼까요? 이번에는 용산구에 있는 매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러 가볼게요.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담역에서 걸어서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 6월에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44.2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손흥영 이사님 매물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홀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와 철도정비창의 개발이 더디게 되면서 그 용산 지역의 집값 하락 굉장히 또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또 새롭게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원화 조성의 계획이 또 발표됨으로써 또 한강종합계획과 시너지 효과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변 지역에 신축이 한동안 신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희소성으로 인한 임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액 3,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산 미군기지 개발뿐만 아니라 철도정비청의 국제 업무지구, 또 주변에 많은 재개발 이주 수요,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효창동입니다. 네, 이런 포인트 가지고 있는 효창동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특징들 살펴드릴게요. 일단 뭐 역에서는 가까워요. 한 3, 4분이라고 했나요? 뭐 그 정도 이제 위치에 놓여 있는 매물인데요. 그 외에도 살기 좋아야죠. 주변 좀 봐주세요. 맞습니다. 도보로 한 3분 정도, 4분 정도면 효창공원역이 있는데요. 6호선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죠. 5월 달에 경의선 중앙선, 경의중앙선이라고 하는데요. 효창공원역이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명실상부한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이미 이제 뭐 지난달에는 경의선 정구안 중앙선까지 연결이 돼서 작년에 개통이 됐지만 효창공원역만 다음 달에 개통이 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개통이 이루어지겠고요. 또 가까운 동안 도보로 한 7, 8분 거리에 공동역이 있습니다.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또 경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공동 역세권의 또 그러한 기대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입지에 있고요. 도로망으로 보자고 한다면 남쪽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도 가까이 있고 한강대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강남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 또 주변엔 또 전철역이 그 외에 또 많습니다. 용산역이나 남행역, 삼각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세권 개발의 또 여파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용산역에는 또 대형 마트와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주변에는 효창공원과 또 효창운동장, 또 향후에 용산민족공원, 또 한강공원 등 녹지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편의성도 있고요. 또 초중고라든가 그다음에 숙명여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는 그래서 생활하고 교육하기에도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입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모두 완성이 된다면 얼마나 이 근방 지역은 이 근방에 있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좀 더 뭔가 편리하고 뭔가 이제 녹지 공간이 더 좋아지니까 공기도 뭔가 맑아지고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단은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75만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이 탄생을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2019년부터 개발 계획을 잡았던 것을 4년을 땡겨서 올해부터 이제 유엔사 부지를 필두로 해서 캠프킹 기지, 수성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민간에 매각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의 신호탄을 올릴 걸로 준비되고 있고요. 캠프킹 기지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기로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개발들이 차근차근히 가시화되고 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의 개발 기대감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핵심인 철도정비창 기지 금융위기 외에 자초가 돼서 지금 그 사업이 좀 더디고 있지만 코레일과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대 부응을 위해서 또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그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또 좀 북쪽으로 매물에서 북쪽으로 가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한창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2의 코엑스를 조성을 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할 곳이고요.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역 고가를 새롭게 이제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또 시민한테 돌려주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개발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남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 부진의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엔 국내 최대 규모의 1,800객실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히 공사 중입니다. 2017년에 또 완공이 된다면 그에 대한 파급력도 굉장히 클 거고요. 또 가까운 직선거리를 한 300m에서 뭐 200m 정도에는 효창 4구역과 5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주 및 그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분양을 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경의 중앙선이 전 구간이 지하로 되면서 또 지상 구간이 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그 녹지 공간이 또 가깝게 또 접근됨으로써 그에 대한 생활의 편의성이 또 확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매물입니다.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이제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이 매물의 특징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네, 총 지상 5층인데요.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과 지상 1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요. 100% 이상 주차 가능하고 더욱이 이제 앞뒷면으로 7m와 5m의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 2층과 지상 1층으로 주차를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또 큰 메리트고요. 또 구조가 3베이 구조로 방, 거실,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과 통풍이 굉장히 좋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주변에 신축 다세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완공이 됐을 때 그에 대한 그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이고요. 더욱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제 주변에 새롭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제 그 철도 그러니까 이제 경의선이 지나갔던 그 구간이 이제 지상으로서 이제 공원화 조성이 됨으로써 가까운 곳에 내가 공원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물과의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격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이 매물도요, 매매 가격과 함께요, 그 임대 줬을 때 얼마나 수익 낼 수 있나 이런 것도 분석해 주세요. 네,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로 놨을 때는 2억 한 3천에서 3,5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3천에서 3,500만 원은 충분히 투자 가능하실 거고요. 대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월세 보증금 5천에 월 8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자를 다 감안했을 때 약 연 8%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할 정도로 이제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간단히 유의할 점도 들어볼까요? 네, 이 매물은 한창 공사 중이어서 이제 2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입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제 자금 계획, 그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러한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나중에 그 잔금이나 계약금을 치르실 때에 혹시라도 대출금하고의 그 자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 계획이 혹시 힘들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않도록 그런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효창동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손은경 이사께서는요, 매주 한 번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십니다.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4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전화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요. 2077-6394번으로 방송 후에도 전화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 주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였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